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6th of May 2025, Fri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Tesla and 삼성전자 and 한미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좀 떨어졌습니다. 1.40% 떨어지고 애프터마켓에도 0.15% 떨어졌는데 최근에 좀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테슬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관련된 소식으로는 머스크가 올 초에 78조 보상안, 이게 이제 법원에서 부결되고 나서 새 보상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머스크도 지금 본인 지분이 좀 더 높아져야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FSD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보면 미국은 참 자본주의의 진짜 정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정말 굉장한 일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뭐 80조,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이제 상상하기 힘든 보상안인데,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통용이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지금 보면 사우디에서 머스크도 스타링크를 이제 대규모로 좀 더 그쪽에서 사우디에 공급 예정이고요. 그럼 당연히 수익이 나올 테고, 엔비디아도 지금 18,000개 블랙웰 칩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많이 뛰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로봇 택시, 그다음에 이제 FSD, 옵티머스, 이렇게 강력한 미래 성장 축이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현재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뭐 실적을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적 하는 거하고 앞으로의 꿈을 보는 거하고 두 개를,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출은 많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렇게 높이 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개인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보고 내가 좀 더 리얼리스틱, 현실적이냐, 아니면 좀 더 그 이디올러지, 좀 이상을 더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테슬라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는 0.17%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많이 오르다가 오후에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어제 우리나라 주가가 좀 오후에 많이 밀렸죠. 지금 M&A 이슈는 어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플락트라고 데이터 공조 시스템, 앞으로 요 시장이 많이 커질 거죠. 2조 4천억, 8년 만에 하만을 그 당시 9조 4천억 정도에 인수한 이후로 8년 만에 조 단위의 인수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그 다음에 시멘틱, 소니오 꾸준히 M&A는 해오고 있는데, M&A가 뭐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두 개 전에 다른 기업 문화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업이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하만도 처음에 인수해서는 성과를 못 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성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플락트도 이 데이터 센터 공조 부분은 특히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냉각 시스템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LG 쪽에서도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집중시키고 있죠. 삼성전자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빨리 써서 그 엔비디아로부터 납품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한미반도체도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기술 유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려를 얼마나큼 씻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키가 될 것 같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일단 6만 정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6만 전자 이후를 또 바라보기 위해서는 HBM 파운더리 쪽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또 어제는 2.27% 조정을 받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2.03%. HBM4
모델을 지금까지 이제 그 HBM 12단을 위한 그런 모델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예전보다 그 완성도나 수율이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내년도 물량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이제 TC 본더 발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세미텍하고 한미반도체의 개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거를 주력으로 가져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력이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실기를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한테 추격을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하고 서로 간에 SK하이닉스하고 신뢰가 살짝 금이 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낼지,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만약에 SK하이닉스하고 대량 발주가 안 나온다면 삼성전자하고 손을 붙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역학관계가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씩 이제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어느 정도 좀 환율에 대한 협상이 맺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좀 원화가 약간 절상이 되는 부분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수출 기업한테 약간 지장은 있습니다만 수입 기업들한테는 좋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나치게 너무 환율이 높게 좀 유지가 됐거든요. 원화가 그동안 너무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좀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국내 증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분간 숨고르기로 조금 조정 및 횡보가 나올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자 몸조심이고요.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펼쳐내면서 그렇게 너무 노이즈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고요. 김문수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뭐 당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얼마만큼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We finally got a new computer room.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룸을 마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말하기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 가외요.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